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입니다. 김씨입니다. 안 당했지. 여름이 성큼 다가왔어요. 너무 덥습니다. 네, 진짜. 날씨가 한층 더워진 만큼 오늘 좀 화끈한 얘기 좀 해볼 건데, 네. 강남 아파트가 20억 정도, 뭐 15억에서 20억 정도 이제 전후하는데, 그걸 200만 원에 살 수 있다. 200만 원. 네, 사셔야죠. 상황 봐서. 네. 이렇게 획기적으로 100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또 대두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매년 보통 한 3월에서 이게 상반기 때 많이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이주열 그 한국은행 이제 총재가 이런 언급을 살짝 했다가 네. 굉장한 논란에 휩싸여서 바로 이제 말을 바꾸는, 그렇죠. 네,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네. 언급됐다가 난리가 한번 났었죠. 네. 네. 그랬다가 불 껐죠. 지금 또 이제 이런 화폐 개혁 얘기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이유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기가 굉장히 이제 침체가 오고, 요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거리두기 요런 이제 비슷하게 이제 비대면 방식의 결제 시스템으로 해서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이제 지금 탄력을 받고 이미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뭐 중국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한 22개월, 한 2년 정도죠. 2년 정도 시간을 걸쳐 가지고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 근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요게 거의 이제 화폐 개혁의 수단으로서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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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도 네.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막바로 진짜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당장 일어날 거는 아닙니다. 네. 네. 뭐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네.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단순히 이제 화폐 개혁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저희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공이 많죠. 네. 네, 공이 많아서 20억? 네, 20억인데 요게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그냥 생각할 게, 단순히 이게 그 0을 지워서 화폐의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 요것만 놓고 이제 화폐 개혁이라고 할 거냐 하면은 이제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드린 거고. 네. 네. 요게 단순히 0만 줄여 가지고 화폐의 가치를 올리고 요런 이제 뭐 굉장히 간소해지는 거죠. 네. 그런 장점만 있는 거냐? 뭐 아니다. 단점도 있다. 분명히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여론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그 통계 조사를 보면 찬성이 32%, 그리고 반대가 한 53%. 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소화되고 하는 순기능, 장점만 가지고 이제 찬성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는 이제 단점만 가지고, 이게 물가도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하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반대론자들은 이제 반대를 주장하는 거고요. 네네. 찬성의 53% 안에서도 시기를 놓고 또 갈립니다. 요거 그렇죠. 네, 빨리 해야 된다. 네. 네, 아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는 맞습니다. 어려운 주제는 맞고, 지금 뭐 바로 되지 않을 거라고 뭐 뒤에는 설명을 좀 이제 차근차근 드릴 텐데, 그래도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그렇죠. 네. 알고 계셔. 그 그리고 얘기입니다. 네네. 모르는 것보다 알고 계시는 게 네. 좋은 거라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준비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 뭐 대비를 하든지 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플러스 지금 현재 특수성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폐 개혁 반드시 필요한가? 요거를 그냥 좀 자문을 해보자면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굉장히 1달러, 그러니까 달러로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국제 통화가 지금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로 보게 되면 1달러인데 네. 우리나라는 뭐 지금
네 자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1달러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외국인들이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제 백인도 있고요. 저희 뭐 친가족들은 다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놀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백인, 그쵸. 저희 처형, 네. 처형의 남편분이 백인인데 오게 되면 놀랍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고요. 그렇죠. 단위가 큰 거에 대한 그런 착시 효과가 있죠. 네, 네, 네. 굉장히 큰 돈처럼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네. 그게 굉장히 쉽게 단위가 큰 게 쉽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통화 가치가 굉장히 낮다고 또 반면에 생각할 수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하나가 더 찬성하는 부분이 네. 돈이 많이 쟁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시겠지만 이게 지하에 있는 돈을 좀 끌어내는 장점이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 때문에 그게 돌게 되면은 활성화가 좀 될 것 같거든요. 많이 당연히 되겠죠.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도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게 요런 장점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화폐 개혁에 이제 약간 찬성하는 입장이 표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부동산 영향은 조금 뒤에 이제 얘기를 해 보더라도 네. 장점으로 통화의 위상에 대한 지금 뭐 1000대 1이기 때문에 그쵸. 거의 이제 지금 뭐 1200원 하지만 네. 1000대 1로 그 달러와의 이런 격차, 그 단위상의 격차 그런 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냥 공만 3개 잘라내면 거의 이제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뭐 10위권 안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단위는 그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굉장히 돈의 단위가 큽니다. 네, 엄청 높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네. 회계적으로 굉장히 공이 빠지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예산을 쓴다거나 굉장히 이제 뭐 큰 사업을 할 때 조 단위가 예전에는 조 단위 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지금은 경 단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물가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변화해 왔고 네. 진짜 이런 얘기를 꺼내서 굉장히 아재 같긴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50원짜리 아이스바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랬어요? 네네 50원짜리 아이스바가 있었어요. 뭐 더 이제 뭐 10년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10원짜리 20원짜리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몇 원짜리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뭐 한 1000원을 상회하는 뭐 최소 뭐 50배에서 한 100배까지의 물가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제 회계적으로 이제 0을 잘라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맞추겠다 지금 경제 상황에. 네. 그리고 얘기해 주신 어둠 속 자금들 요거를 이제 환전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네. 돈이 바뀌게 되니까. 1원으로 만약에 이제 1000분의 1이 된다면 네. 그렇게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팝밭에서 돈이 막 뭉탱이로 나오는 일들 네. 그런 일들은 없겠죠. 아마 빨리 판에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순 기능이 좀 있다. 그래서 네. 자금이 이제 좀 투명해지고 한번 그렇게 솎아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의 그 단점. 네, 단점. 요거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요 포인트가 이제 물가 상승. 그쵸. 물가 네. 상승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로 들어서 지금 화폐 이게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 예로 들어서 1950원이에요. 1950원이면 이거 반올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자른다고 해도 1이 되는 게 아니라 2가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뒤에 50원이 지금 현재 50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그쵸. 네. 이게 1950원이면 좀 계산이 쉽고 미미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1550원, 1650원짜리라고 그것도 2가 될 수도 있죠. 하신다면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런 뭐 그런 단위에 있는 물건들이 다 2로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들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올라가겠죠. 이제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 조정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게 이제 물가 상승의 측면이 이런 단위가 바뀌는 거에 굉장히 사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부감도 약간은 있고 심리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요게 통화 수합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달러로 바꿔놨다가 네네. 네, 안정화가 되면 다시 네네
그러거나 아니면 금이라든지 뭐 이런 현물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할 가능성들. 그게 이제 투자가 갑자기 이런 외부 요인으로 해가지고 몰리게 된다 그러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주식이라든지. 네, 자산이 가치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물가 상승의 뭐 여러 가지 네. 이야기 중에 이제 제일 대두되는 이야기이고 네. 비용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정부가 아무래도 이런 통화를 바꾸게 된다 그러면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한 3조 정도 단기적으로 정부 예산으로만 한 3조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거에 관련된 은행이라든지 뭐 ATM기, 예, 뭐 그런 거라도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한 10조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수많이 깔린 그 자판기 같은 것도 그렇죠. 다 바꿔야 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3조, 10조 얘기를 했지만 더 이제 늘어날 이제 비용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리 잡는데 뭐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정말 한 50조가 들지, 5년이 걸릴지, 뭐 7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부담을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조율을 하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제 국민들이 짊어져야 되는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으로 진행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은행권 같은 경우에 송금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바뀌어 왔잖아요. 네네. 요게 굉장히 그런 수수료라든지 뭐 은행 대출 이자라든지 그런 걸로 충당을 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거든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또 물가 상승에 또 주고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이탈의 문제는 아까 뭐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 놓는다든지 뭐 그 외국 자산, 현물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좀 이탈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에 그냥 다 얽히고 설켜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보셨을 때는요.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부동산의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일까? 네. 부동산 지금 뭐 단점에서 어느 정도 언급은 됐는데 그렇죠. 네, 네. 부동산은 그냥 리디노미네이션은 그냥 부동산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 가치가 이제 지하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지게 되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돌겠죠. 네. 그럼 가치가 워낙 가치는 상승은 하겠지만 우리 내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물 자산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1,950원이나 뭐 1,750원 이 씨가 말한 대로 그런 집값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집값들이 있었는 상태에서 만약에 19억 5천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원화 가치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올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19억 5천이 이제 바뀌게 되면 20억 예로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불안한 심리 때문에 부동산으로 수요가 이제 몰려들게 돼서 또 올라가는 네. 그런 그런 것도 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거의 폭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띠고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진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분명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뭘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오르는 데는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게 되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좀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물가에 기반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이제 올라갈 거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어둠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좀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흐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네. 여기에서 플러스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재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뭐 지금 사회 전반 그리고 사회적 그런 이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지금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전반기가 이제 한 2, 3월부터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통계 자료들이 속속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네. 전반기에 그리고 하반기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굉장히 어둡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음. 맞고요.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요 화폐 개혁을 단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네. 그렇지만 요거를 화폐 개혁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디지털 화폐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 단위가 작은 돈을 또 새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스웨덴 아마 중국 스웨덴 하면은 이게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추진을 하는 이제 대두되는 나라가 중국이랑 이제 스웨덴인데 중국하고 스웨덴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자국에서 돌게끔 해서 복지 화폐의 약간 성격이 크다고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회 통제 수단으로 좀 약간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누구나 쉽게 하게 되거든요. 네, 사상 자체가 틀린 국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타국에서 한다니까 그냥 이제 따라갈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좀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요게 이제 화폐 개혁이란 말만 안 써서 이제 거부감을 줄이고 디지털 화폐로 해가지고 흡수를 하게끔 하는 시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네. 네. 그것도 코로나 사태도 코로나 사태지만 네. 이게 집값이 지금 계속 잡으려고 이제 하고 있었잖아요. 정책 방향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잡혀가지고 이게 안정화가 됐습니다. 예로 들어서 안정화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막 큰 폭등이고도 막 이게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너무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꿈틀꿈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원전 봉쇄를 하지 못하고 지금 풍선 네. 효과라든지 그 문제점도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바로 만약에 네. 만약입니다. 진행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네.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고 하게 되면은 진짜 기름 붓는 격이잖아요. 불난집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도 시기적으로는 네. 네, 사회성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봐서도요. 그렇죠. 경제 지금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 때문에는 지금 어렵고 정치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총선이 끝나고 얼마 안 됐고 네. 지금 내년에 막바로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서 지금 뭐 찬성 반대가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찬성 안에서도 네. 시기를 놓고 갈린단 말이죠. 그게 여기서 정치적으로 잘못 그러니까 뭐 지금 이주열 총재가 작년에 한마디 했다가 굉장히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불 끄는데 좀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비슷한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에서 지금 뭐 2년에 걸쳐 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 요거는 뭐 전혀 질타를 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시험하는 게 그런 이제 모델로서 실험을 이제 걸음마를 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네. 이게 앞으로 이제 뭐 단위가 계속 커지고 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네. 시기적으로 지금은 뭐 전혀 맞지 않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20개 국가가 최근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패한 나라도 있고요. 성공한 나라도 있는 반면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뭐 G7에 들어와 있는 상태면 당연히 지금 바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포지션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점점점 지금 G7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맞는데 아직은 솔직히 조금 어정쩡한 상황인 거고 그렇죠. 모든 반면에서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모르고 계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 생활이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네.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장점을 잘 조합을 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추진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굉장한 이벤트가 한번 있으면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매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친한 손님들하고 먹다가 이제 술 한잔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굉장한 이벤트가 한번 있어야지 같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솔직히 그냥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 네. 뭐 통일이 된다면 그런 이벤트? 그런 그 정도 얘기도 이벤트?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이긴 한데
북한하고 화폐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좀 너무 간 생각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로 해가지고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그 이제 디지털 화폐가 약간 그런 이제 그 가상화폐의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 통화로서 이런 이제 화폐 개혁의 이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커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보다도 그런 이제 신용카드가 굉장히 빨리 지금 사회에 자리 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굉장히 좀 추진이 되고 진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화폐 개혁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디지털 화폐로 다 넘어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현재 여러분도 삼성페이나 뭐 이런 페이 이거 회사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죠. 네, 그런 페이를 쓰시는데 저도 크레딧 카드는 지금 안 쓰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지금 몇 년 안에 빨리 엄청 자리 빨리 잡았죠. 자리를 그러니까, 빨리 잡았어요. 네, 저도 지금 뭘 하게 되면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니거든요. 아예 그렇죠. 지금 여기 있기는 있지만 꺼내는 일이 하루에 거의 없고 거의 이걸로 다 끝내거든요. 그냥 찍고 그냥 거기서 다 결제되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될 때 요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요게 일종의 화폐 개혁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공부 어느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